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와 신동진벼 퇴출 철회 요구,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 내 2차 전지 관련 대규모 투자 소식, 남원시장과 남원시 의회 간의 갈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주시 용적률 상향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사주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열흘 전에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쟁점 법안이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처리 여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원인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입니다. 이 민주당은 정부가 나서서 쌀을 수매해서 쌀값 하락을 막고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무한정 쌀을 수매하는 것은 자유경제주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예산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서로 대립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치열했었습니다. 네. 전북은 대표적인 농도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상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당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가격 폭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법안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도 당초 농민들의 요구가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안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농민들의 입장이 한 발 더 후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선 당초 요구가 받아들여진 게 거의 없고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통과된 안까지는 계속된 수정으로 이 누더기 된 입법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농가 모두가 불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 여당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덕수 총리도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좀 요청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여기서 민주당은 이미 통과될 당시에 자신들이 양보를 한 개정 법안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바로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대체 발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도내 쌀 농사에 주를 이루고 있는 품종이 신동진벼 아니겠습니까? 네. 퇴출 정부 방침에 대해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 전북의 주력 품종인 신동진벼와 벼의 공공 비축미 매입 제한과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북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정부의 신동진벼 퇴출 이 안에 대해서 좀 철회를 요청하는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소비자가 신동진벼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벼의 퇴출을 결정을 하는 것은 농가에 당연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품종을 검증하고 이 대체 품종이 자리 잡기까지는 정부의 수매와 이 종자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성명을 좀 발표했습니다. 네, 한때 삼락 농정의 기치를 들었던 전라북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북 농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겠죠? 네, 지금까지는 전라북도가 쌀 생산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농도의 자리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농업 생명 자원이나 이런 생명공학 기술 등을 이용한 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 등에 좀 역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김관영 도지사도 이 그린 바이오 산업을 좀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 첨단 좀 시스템, 생명공학 시스템과 농업을 좀 결합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와 좀 농업의 좀 미래 성장 같은 것들을 좀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한 만큼 좀 이런 관련 기업이나 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전북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좀 대한민국의 대표 농도로서 좀 자리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1조 2천억 규모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생산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 참 고무적이네요. 네, 새만금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새만금 개발청은 열흘 전에 외국계 기업인 GM 코리아 뉴 에너지 머터리얼스라는 회사와 그 새만금 국가산단에 2차 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공장을 건립을 하기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GM 코리아는 오는 6월부터 이제 공장 생산을 이제 공장 건립에 착수에 돌입을 해서 국가 산단 33만 제곱미터에 연간 10만 톤의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2027년까지 2개를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화석 연료 에너지를 일부 대체할 그런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산업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매우 뜨겁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전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다 써서 방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2차 전지라는 배터리 용량이 다해 방전을 됐음에도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의미합니다. 요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죠. 이런 2차 전지는 초기 구매 비용은 좀 들지만 재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또 전체 비용은 감소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2차 전지가 특히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 전기 자동차 때문입니다. 이 전기차 한 대에는 휴대폰 5,000대 이상의 2차 전지가 투입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의 대용량, 소형화, 고출력, 긴 수명 이런 측면에서 기술의 발달이 이제 계속 성장하는 것이 결국 미래 전기차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에 관심이 뜨거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만금 산단이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서 주목받는 이유, 어떤 적절한 입지 조건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가 새만금 국가 산단이 좀 확장성이나 물류, 인프라 시설 이런 면에서 투자하기에 좀 좋게 만들기 위해 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이제 좀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들어선다면 전구체의 외국 수입 의존도를 좀 낮추고 국내 공급망 확충을 통해서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만금 국가 산단에 좀 이런 인프라 시설을 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입지 조건 같은 것들을 계속 좀 변경을 해줬던 것이 좀 많은 어떤 투자 유치의 성과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구성품으로 되는 이제 전구체 전량 수출될 거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대를 지금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생산 공장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공장이 생기는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새만금 지역이 항만이나 철도, 공항 이런 점에서 좀 입지를 차지를 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이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은 예상 고용 인원이 이 공장에만 1,100명이기 때문에 관계 협력사나 주변 상권까지 고려한다면 2,000명 이상의 고용 인원 창출 같은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침체되어 있는 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지속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의 전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과 또 전라북도와의 협조 내지는 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존의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가 기업 투자 유치에 좀 미숙하다라는 평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실수를 좀 만회할 기회가 어떻게 보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장이 2025년에 제1공장 완공을 목표로 2027년에 제2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전라북도와 삼안강 개발청이 좀 협력을 해서 좀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남원시 인사 문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남원시 의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발단,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1월 남원시가 제출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장은 이 시행규칙 변경이라는 약간의 변칙을 통해서 인사를 강행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일 남원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 청구를 요청하는 등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이제 시민들의 불안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인사 문제뿐 아니라 사사건건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밖에 어떤 사안이 있죠? 네, 시장과 의회가 대립이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큰 문제입니다. 그간 남원시와 시의회는 이 조직 개편안 부결, 공익감사 청구, 현안 사업 무더기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이제 격돌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볼성 사나운 좀 감정 대립도 있었는데요. 이른바 남원시장의 막말 발언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렇죠. 지난달 20일 시정 질문에서 남원시장이 의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의원이 직접 시장하세요. 또 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서 반발을 샀었는데 자, 그렇자 또 남원시 의회가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또 대폭 삭감해 버렸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남원시 의회는 입장 정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번에는 남원시 의회가 남원시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 827억 원 중 20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남원시 의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문제 있는 예산을 삭감한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면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예산, 드론 홍보 조성관 조성 부지 매입 예산, 경비행기 비행장 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 예산 등 미래 사업과 문화 사업과 같은 최 시장의 시정 주력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최 시장과 시의회의 지속된 반복으로 비롯된 예산 삭감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양측의 갈등 국면에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양측 간에 빠른 대화 재개라든지 중재안이 마련돼야 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현재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지역 시민 단체는 물론 소속의 정당의 당원들까지 이 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서 남원시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 반복되는 예산 삭감으로 사업 발굴은커녕 남원시 발전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도 지금 추진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정력과 이런 인건비만 오히려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시장의 인사권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번 인사가 좀 법과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고 공정하고 합당한 인사였는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원시장님의 이제 지속적인 좀 모토가 시정 공감 그리고 열린 대화 이거였는 만큼 좀 다음 행보가 시민을 위한 행보이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분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